오늘 추천드리는 숨은 종목들 꼭 반드시 주목해야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드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주식시장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을 못 낸다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투자를 해야지 됩니까? 다 포기하고 싶죠. 물리는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뭔가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물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라든지 뭐 섹터 관련 종목들 막 올라가서 따라 들어가면은 물리고 팔고 나면은 또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면은 뭐 한 달 새에 반토막 나죠.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종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투자 전략, 인사이트 투자 전략 통해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다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랠리가 많이 이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 특징이 무엇인지 일단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만족해야지 되면서 향후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잘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숨은 종목들 추천드린 거 한번 쭉 보시면은 성과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네 종목인데요. 네 종목 중에서 뭐 네 종목 모두 뭐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를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요. 하시면 더 좋고요. 어쨌든 요즘 뭐 좋아요도 많아지고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유독 한국 주식 시장이 강해요. 뭐 단순히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런 랠리?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동안 좀 억눌려져 있던 것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최근의 흐름이죠. 나스닥 흐름하고도 비교했을 때 월등히 한국 주식이 강했고 니케이보다도 강했고 그리고 좀 중국 주식 시장은 약했고 그리고 뭐 각권 뭐 이런 증시 그리고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히려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주요 해외 시장에서 한국 주식만큼 특히 코스피만큼 이렇게 강한 증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이 강할 때 특징은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쭉쭉 올랐냐? 삼성전자가 쭉쭉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뭐 시장에 고춧가루를 뿌리면 고춧가루를 뿌렸지. 망쳐놓으면 망쳐놨지. 별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그리고 여기서 치고 갈지 안 갈지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들고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언제부터냐 하면은 이때부터 계속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추세가 확인이 안 되면은 지금은 섣불리 막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지지난주에 하이닉스 추천드렸잖아요. 지난주는 추천주가 없었고 지지난주 하이닉스 추천드리고선 아니 뭐 올랐어도 하이닉스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지지난주 목요일날 추천드렸었고 너무 기특하죠. 그쵸? SK 하이닉스가 시장 분위기를 다 살려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분위기를 이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필요하거든요.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시장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이 나서서 막 쭉쭉쭉 뻗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점으로 해서 방산주들도 분위기가 좋죠.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현대로템 이번에 아주 비극적이지만 이란 이스라엘전이 좀 참담하죠. 막 병원으로 미사일 날리고 뭐 민간인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전쟁이 터지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번 전쟁에서 느끼는 것은 미사일이 많아야 되겠다. 미사일이 결국에는 미사일 수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죠. 하루에 막 3, 4천억씩 쏜대요, 미사일을요. 근데 그 한 뭐 4, 5조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앞으로 한 열흘 정도면은 미사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미사일 많이 만들어 놔야지 될 것 같죠. 앞으로 전쟁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종류도 여러 가지요. 저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 이스라엘이 뚫렸어요. 이스라엘 방공망이 3단계죠. 3중으로 돼 있는데 그게 뚫렸어요. 초음속 미사일에. 그러면은 또 이제 개발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방어 체계를.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을. 그러면은 한국에 이제 그런 스커트 미사일 같은 류의 방어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들이 또 많이 수요를 할 거고요. 개발도 많이 할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슨 이런 정도들 괜히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네이버 쪽 인사가 임명이 되고 또 관련돼서 정책들이 나오고 네이버 카카오가 확 올랐어요 이번에. 뭐 잠잠하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추세도 별로 좋지 않고 아직까지는 대세 추세로 넘어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니까요. 이슈 때문에 오른 거니까요. 진짜 카카오가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는 이거는 아직은 좀 더 이 주가를 받아줄 수만큼 있을 만큼에. 왜냐하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을 해왔었고, 그럼 바닥권에서 치고 가는 종목들 PER이 이 정도로 높을 건 아니거든요. 어,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서 오르는 건데 좀 더 보긴 해야지 돼요. 아직은 몰라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는 좀 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죠. 그것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뱅크 이런 쪽이 좀 더 우월하고 네이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PER이 높게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주들을 보면은 좀 게임 산업이 그동안 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도 성장 산업이라는 딱지가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영역들에서 진짜 뭐가 있어야죠. 둘 다 쇼핑 쪽에서만 돈을 벌었으니까 최근에. 아니 온라인 쇼핑 쪽에서만 돈을 버는데 그쪽만 계속 팠었는데 광고나 무슨 성장성이 있어요. 그쵸?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진정하게 현재의 주가 가치에 대해서 인정이 되려면 밸류에이션이, 그럼 뭐 진짜 AI 관련된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는 뭔가 뚜렷한 게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차트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이게 단기 이슈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다. 왜냐하면 원체 이런 상황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또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시 랠리에 과연 이 카카오, 네이버가 중심이 될 것인지 그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들어갈 돈이 있다면 SK 하이닉스를 더 사자, 차라리.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주를 더 사던지. 오히려 그게 중장기적으로 더 유망하지 않을까. 불안불안하게 카카오 네이버 언제 이 테마가 무너지지? 그 두려움보다도. 왜냐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방산주들은 뭔가 뚜렷한 실적 성장, 산업 성장에 대한 이익이 창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근거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주가 랠리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PER이 카카오 네이버보다 낮아요. 월등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뭘 사는 게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네이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제 숨어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는지 그거를 보다 보니까는 눈에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숨은 종목. 근데 이제 완전히 숨은 종목을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사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주목받지 못했으면은 그냥 이제 뭐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똥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도 아무런 그게 없었다면. 자, 에스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냥 자동차 부품주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에서 어느 쪽이냐? 스피커 쪽입니다. 우리 뭐 자동차 보면은 수입차부터 해서 스피커 옵션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에스텍은 OEM, ODM으로 그런 뭐 다른 브랜드 달고선 스피커가 붙어서 나가고 있고 사실상 뭐 크게 성장성이 없었었죠 그동안. 근데 이제 전기차부터 해서 자동차에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양들이 고사양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관련돼서 이런 스피커의 역량도 많이 좀 달라져야 될 거고 그런 기술들도 잔 기술들 뭐 통합 쪽과 이제 뭐 음악이 나오는 쪽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차량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이제 상대방 통화 쪽으로 또 안 들어가는 뭐 기술부터 해서 뭐 여러 아무튼 이런 쪽에 대해서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소비자의 또 귀도 예민해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귀가 왜 이렇게 예민해질까요? 좀 더 음질이 좋은 스피커를 원하고 있죠. 차에서 음악 듣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다른 걸 떠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성이 커요. 38% 늘었나요? 38% 되는 건가요? 그쵸? 아니구나. 거의 50% 늘었겠구나. 영업이익이. 중요한 건 매출도 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럼 작년보다 수익률이 좋으면은 EPS 뭐 5,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PER이 4배가 되지 않거든요. 주가가 시동이 걸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동을 걸었는데 PER 4배가 되지 않는다? 좀 뭔가 와닿는 게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그럼 와닿는 것? 어, 실적이 잘 나고 있는데 그리고 주가가 추세를 잡았는데 PER이 현저히 낮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주가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건 공식이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그런 공식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에스텍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산업의 성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쵸? 그건 명확하죠. 자동차 스피커인데. 자동차 스피커가 뭐 AI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되기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AI인데 그거는 그거하고 관련성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니까 그쵸? 뭐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접목을 시킨다면은 에스텍에서 그러면은 그런 거는 높은 성장성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그 차량 탑승자의 어떤 성향을 자동으로 스피커가 파악을 해가지고 스피커 내에서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뭐 조절을 하고 이게 스피커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또 어떤 노이즈 캔슬링 작용을 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나오는 소음의 반대파를 내보낸다든지 자동으로 뭐 그런 것들을 스피커 내부에서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스피커의 그런 내부의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에서의 갖춘 그런 게 된다면 아마 성장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지켜보자고요. 아무튼간에 관심 줍니다. 관심 종목이고 숨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LX 세미콘이에요. 올라오다 말았죠. 주력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일 것 같은데 매출이 난다면 디스플레이 쪽이 뭐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안 좋았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장성으로 보는 것은 반도체 설계 쪽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쪽. 그 성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AI 시대를 맞게 되고 엄청난 방대한 그런 데이터를 위한 센터들, 데이터 센터들 거기에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도 덩달아서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설계도 중요하죠. 이제는. 그쵸? HBM이 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 전력 사용량부터 해서 메모리 용량부터 해서 그런 걸 같이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쪽에서 그런 것들을 잡았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잡지 못한다면 말짱빵이죠. 그럼 그것도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이거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앞서 보셨던 에스텍과 좀 다른 점. 그러니까 모든 100% 완벽한 종목은 없어요. 에스텍은 추세적으로 참 좋죠. LX 세미콘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모질아요. 근데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괜찮나요? 자, 어쨌든 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아이패드 쪽 디스플레이 매출이 아마도 좀 동력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성장성은 다른데 반도체 쪽에 붙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1분기 실적보다 또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기대될 수 있는 순이익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뭐 9,600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략 뭐 만 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PER이 뭐 6.3배, 6.4배 그 정도 선이에요.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참 치사한 게 글로벌 반도체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 PER은 수십 배 그렇게 가면서 왜 한국 업체들은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해주냐는 거죠. 근데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뻥 치고 올라가고 지수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올라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저런 종목들 뜯어보겠죠. 수급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LX 세미콘. 반도체 쪽 종목 한 종목 더 볼게요.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소켓, IC 소켓,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데, 요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주가가 확 떴어요, 최근에. 그래서 또 주목이 가요. 관심이 더 가요. 올랐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산을 미친 듯이 해야지 될 거예요. 수요가.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이 유망한 이유는, 성장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소켓이 0.27mm?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정밀화된 그런 생산을 한단 말이죠. 소켓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거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정밀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또 소모품이잖아요. 검사 장비. 소모품이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모품이라는 것도.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최근에 이런 데이터 센터면 뭐 AI 바람을 타고서 실적이 잘 나와요. 1분기 실적도 보시면은 150%가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150%가 늘었어요. 매출도 급증했고요. 갑자기 이렇게 막 수익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대되는 올해 EPS가 2,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직 뭐 커버리지를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커버리지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기관에서 살 만큼 사고 커버리지 하려고 커버리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PER 9배? 그러면은 다른 이제 반도체 HBM 쪽 업체들에 비하면은 주가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쵸? 근데 이게 9배의 PER이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10배도 안 되는 PER이라면 2배 이상은 쉽게 갈 수 있다. 20배가 되고 PER이 40배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가 흐름도 괜찮고 산업 성장성 측면에서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추천드렸던 에스텍 LX 세미콘이 갖고 있는 약점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긴 한데, 근데 누가 더 많이 오를지는 몰라요.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좋아요, 종목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뭐 마지막 소개해드릴 좀 별표를 쳐놓는 그런 종목입니다. 헥터 이노베이션인데요. 이슈화 될 거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휴대폰 본인 인증 관련된 것, 휴대폰 베이스의 로그인이라든지 뭐 보안 그런 쪽의 핀테크. 그러니까 패스앱 있죠? 패스앱. 우리 이제 휴대폰 인증하러 들어가면은 패스 인증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성, 뭐 금융권이라든지부터 해서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됐었고, 뭐 지역 화폐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SK 유심 털렸었고, 그 다음에 보안 쪽, 그거와 관련된 보안 쪽이 또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합쳐져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져서 지금 매출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 어쨌거나 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사업부에 대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한 20%가량 영업이익도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2,600원의 그런 PER 수준? 2,600원의 EPS. 아주 뭐 당장 급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가 있어요. 이슈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최근 시대에서 필요한 그런 이슈거리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아예 없거나 적자인데도 막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는 확실한 차별성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지만은 움직임이 분명히 시작되었고요. 추세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때마침 조정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낮은 PER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PER이 뭐 올해 2,600원의 EPS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는 뭐 6배? 5배, 6배? 뭐 그 사이죠. 근데 이게 산업의 이런 쪽 산업 한국 내에서의 성장성을 부여를 한다면은 수십 배의 PR이 높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앞서 보았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주목할 종목 헥토 이노베이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보셨던 다른 종목들이 절대 더 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오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괜찮다는 거고, 뭐 다 약점은 있어요.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종목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완벽한 종목은 이미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뭐 헥토 이노베이션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한국 주식시장 랠리가 뭐 5천선이라고 해서 부담이 될 만한 밸류에이션은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 지주사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주사 종목들도. 그래도 이게 높은 PER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아요. 코스피가 3천선 세레머니잖아요. 오늘 3천선 돌파하면서 거기서 20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쭉 올랐는데 3천선에서 뭐 부담을 느끼고 세리머니 할 정도까지도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3천선도 싼 거고요.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가 조롱하듯이 예전에 국장 탈출은 지능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저는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반대로 지금 국장에 참여 안 한다는 거는 그것도 지능순이다.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쏟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주식시장을 뭔가 더 붐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현재 바뀐 정권 내에서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 중요해요. 섹터, 테마주들 쫓아만 다니는 투자는 수익 날 수 없어요. 이렇게 어떤 종목이 논리적으로 좋은지 파악해 가면서 분할 매수, 조정 보이면은 사고, 무리해서 쭉 올라갈 때 좀 줄였다가 또 조정 보이면 다시 사고, 리듬을 타는 투자. 그것도 종목도 너무 투기적인 종목들 말고 오늘 소개해드린 류의 그런 종목들, 가치 있는 종목들, 그렇게 간다면은 금세 수익 회복되고 부자 될 겁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